노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임은 노력하기 힘들어진 뒤에야 깨닫는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느니 출간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칼 뉴포트 열정의 배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메시지는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좋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좋은 직업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높은 연봉, 좋은 복지, 워라밸이 보장되는 적절한 업무 강도. 다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리하여 칼 뉴포트는 세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창의성입니다. 내가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주어진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해야 된다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냥 기계가 되어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둘째는 영향력입니다. 내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사실 조직 내외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영향력도 높아질 거고요. 전문직일수록 영향력이 높기 쉽죠. 또 영향력은 연봉과도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인플루언서는 단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수입을 얻잖아요. 셋째는 자율성입니다.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근태 관리든 업무 스타일이든 얼마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느냐가 좋은 직업을 가르죠. 이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지금 좋은 직업의 조건으로 세 가지, 창의성, 영향력, 자율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절대로 흔하지 않습니다. 알바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바들을 보시면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죠. 좋은 직업은 희소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희소성이 있는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칼 뉴포트의 답은 심플합니다. 내가 희소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고 싶다면 열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장인 마인드셋을 갖춰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선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과연 좋은 직업을 좋게 만드는 요소나 특징은 무엇일까? 좋은 직업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창의성, 둘째, 영향력, 셋째, 자율성. 이 세 가지가 좋은 직업의 특징 전부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꿈의 직업들을 떠올려 보면 분명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희소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에서는 일의 과정과 방식에서 창의성이나 영향력,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라면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해봐 라는 얘기보다는 아마 가서 정수기 물통 좀 바꿔 라는 소리를 주로 듣게 될 겁니다. 또한 이 특징들은 좋은 직업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희소성과 가치,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분야에서 이미 다루어졌습니다. 기초 경제학 이론에서는 희소하면서도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 대가로 역시 희소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자면 우리가 만약 좋은 직업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장한 바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직업을 규정하는 특징들은 희소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자면 이런 특징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역시 희소하고 가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희소하고 가치 있는 능력이 바로 커리어 자산, 커리어 캐피털이다.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추는데 끊임없이 집중하는 장인 마인드셋이야말로 이 커리어 자산을 얻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바로 이것이 만약 당신의 목표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라면 열정 마인드셋보다 장인 마인드셋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습니다. 좋은 직업을 규정하는 특징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뭔가 희소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제가 바로 커리어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 말입니다. 커리어 자산을 최대한 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자신이 생산해내는 결과물에 끊임없이 집중하는 장인 마인드셋이야말로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장인 마인드셋을 열정 마인드셋보다 우위에 두는 이유죠. 열정의 존재 여부나 고된 노력의 가치에 관해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아주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직업 생활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요소를 갖춰야 하며 장인 마인드셋이야말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이 되는 태도라는 거죠. 2009년 여름 이틀 간격으로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 2편에는 열정 마인드셋과 장인 마인드셋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기사의 주인공은 리사 포이어입니다. 광고 마케팅 업계에서 일하던 그녀는 38살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회사 생활에 답답한 제약에 힘들어하다가 과연 이 일이 자신의 천직인지 의문이 들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업을 꾸려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녀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포이어는 200시간짜리 요가 강사 교육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교육비 $4,000는 주택담보대출로 해결을 했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주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요가 프로그램인 까르마 키즈 요가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포이어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어려움을 무릅쓴 이유를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니까요. 열정 마인드셋의 문제는요, 기존에 쌓아온 가치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열정 마인드셋의 지지자들은 창의성, 영향력,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프리랜서가 되는 게 쉽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커리어 자산 이론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대단한 용기만이 아니라 훌륭하고도 진정 가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광고업계를 떠나 요가 강습을 시작했을 때 오랫동안 쌓아온 커리어 자산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진출한 겁니다. 요가 강사가 인기 있는 직종임을 고려하면 겨우 한 달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뿐인 그녀는 동종업계에서 실력이 낮은 축에 속할 수밖에 없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요가라는 직업에서 그다지 영향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지 못한 겁니다. 당연히 포이어의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았고 불행히도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오자 포이어의 사업 또한 어려워졌죠. 그녀가 수업하던 체육관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았고 곧이어 지역 고등학교에서 열었던 강좌 2개도 폐쇄됐습니다. 경기가 어려웠던 탓에 개인 레슨의 수요도 줄었고요. 그녀의 얘기가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2009년에는 연간 총 수입이 $15,000에 불과한 상태가 됐죠. 기사 말미에 포이어가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식료품 할인권을 받으러 줄 서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번 장을 쓰기 전에 저는 갓 대학을 졸업했고 제 블로그의 오랜 독자이기도 한 존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세무 업무를 하는 그는 자신의 직업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재밌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데다가 업무 영역도 엄격히 정해져 있어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불평이었죠. 그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저는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커리어 자산 이론이 상대적으로 더 잘 적용되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다는 점이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장인 마인드셋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을 돕기 위해서 저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기가 힘든 직업의 특징들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인 마인드셋을 적용하기 힘든 직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희소하고 가치 있는 능력으로 자신을 차별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직업. 둘째, 쓸모없거나 세상에 해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주로 해야 하는 직업. 셋째, 정말 싫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직업.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 직업은 커리어 자산을 쌓고 투자하려는 여러분의 의지를 애초에 꺾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칼 뉴포트 열정의 배신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